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2 확률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확률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 다음 간단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열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에서 공격 우선권 정하기. 자, 다음을 보고 동전 던지기 실험을 하여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그림이 좀 나왔는데 우리 축구 경기 할 때 맨 처음에 사실 A팀, B팀이 있는데 전반전에 A팀이 공격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전에 B팀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실제로 여기 심판이 이렇게 동전을 놓고 이쪽 팀 앞면이 나오면 이쪽 팀이 전반전 공격, 뒷면이 나오면 이쪽 팀이 전반전 공격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먼저 전반전을 공격하세요.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동전을 던져서 공격의 순서를 정하잖아. 근데 그게 공정할까? 혹시 심판이 이쪽 팀을 더 좋아해서 혹시 조금 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으니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친구는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해서 실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활동 1. 한 개의 동전을 30번 던져 앞면과 뒷면이 나올 횟수를 각각 기록해보자. 자, 우리가 사실 우리도 이런 게 본 수업할 때는 실제로 뭐 동전이나 주사위를 갖고 여러 번 우리 같이 실험을 하는데 우리 지금은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실험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면 뒷면이라고 하면 사실 앞면이 13번, 뒷면이 17번 나올 수도 있고 뭐 앞면이 16번, 뒷면이 14번 혹은 똑같이 15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면, 뒷면이 똑같다고 해서 언제나 15번, 16번 나오지는 않겠죠? 그냥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활동 2. 반 학생들이 실험한 결과를 더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고 동전을 던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앞면이 나온 상대도수와 뒷면이 나온 상대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말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한 학급에서 한 동전 던지기 횟수를 전체를 다 모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30번씩 던지면 720번이 되려면 이게 24명이 던지면 720번이 되겠죠?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실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데이터를 한번 적어봤는데 자, 처음에는 30번 던졌을 때는 앞면이 13번, 뒷면이 17번 좀 차이가 났죠? 자, 두 번째 던졌더니 또 앞면이 또 많이 나왔어. 37번, 23번. 그래서 60번 정도 던지면 앞면, 뒷면이 같지가 않네 라고 확인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점점 던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상대도수를 보면 이게 0.5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앞면, 뒷면이. 그래서 횟수가 많아지면 0.5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들 방에서 한번 500번 이상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250번 내외, 뭐 240, 260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횟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 1. 자, 동전을 던진 횟수가 많을수록 앞면이 나온 상대도수가 어떻게 변하나요? 자, 우리 동전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자, 이 실험 결과로 보면 정말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이건 조금 오버 같긴 한데 여기는 720번 던졌더니 정확하게 360번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긴 있겠죠, 실제로.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게 뭐 동전이 찌그러지거나 뭐 방바닥이 이상하게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런 이상 정말 상대도수는 0.5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못 믿겠으면 꼭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뭐 500번까지는 아니지만 한 100번 이상 정도 던지면 상당히 비슷하네, 앞면 뒷면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표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상대도수 그래프로.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0.5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거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 하는데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한 240번 이상 지나니까 굉장히 앞면 뒷면 나온 횟수가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험상으로 보면 한 600번, 700번 넘어가면 거의 2분의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앞면이 나온 상대도수와 뒷면이 나온 상대도수는 각각 0.5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겠죠? 아무리 많이 던졌어도 막 앞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이러면 뭔가 잘못됐겠죠? 동전이 약간 2분의 1이 아닌 공평하지 않은 어떤 좀 특수한 동전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반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적어도 몇백 번쯤 이상이 됨에 따라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아까 우리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거 상대도수가 0.5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확률을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횟수가 아주 많아지면 거기에 다가갈 때, 그 상대도수에 다가갈 때 우리 그걸 확률이라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 개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6에 나온 횟수를 기록한 표이다.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6개 면이죠? 6에 나온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00번 던졌는데 14번, 300번 던졌더니 53번, 500번 던졌더니 77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도수를 한번 적어보면 이건 0.14, 요건 쉽죠? 0.167, 나머지는 300분의 53, 이렇게 500분의 77 해가지고 이거를 쓰면 되겠죠? 1번 6의 눈이 나온 상대도수를 구하여 위의 표를 완성하세요. 자, 상대도수 쓸 수 있겠죠? 100분의 14, 0.14. 다음 이거 나눠 500분의 77, 700분의 120, 900분의 150, 1000분의 167 하면 0.167 이렇게 상대도수를 우리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위의 표에서 6의 눈이 나온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자, 우리 상대도수 아까 방금 요거 있죠? 0.14, 0.177을 실제로 여기다가 찍어보는 거야. 그럼 처음에 0.14, 그러니까 여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0.177, 177이니까 6, 8, 4 요쯤 될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상대도수 찍어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한 900번 넘어가면 이게 0.16이 좀 넘죠. 0.18은 안 되고 0.17도 안 되네. 그렇게 되는데 3번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말하시오. 자, 확률이라는 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상대도수에 다가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0.16666 뭐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16666은 뭐냐? 이게 분수 6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0.16666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0.167이 나왔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정확하게 6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000번 던졌다니. 그래서 3번 이거 0.167 이게 0.167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6분의 1이 정확하게 거의 됐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이 그럼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 확률을 구하려면 언제나 500번, 1000번을 해봐야 되네. 와, 뭐 동전, 주사위, 그러면 이제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언제나 500번, 뭐 1000번 해봐야지 확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률을 구한다면 확률이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새롭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확률은 아까 같이 많은 실험을 통한 확률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할 확률을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본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많이 하긴 했지만 확률이 이런 거다 하고 느낌을 좀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이나 관찰하지 않고도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앞면, 뒷면.
근데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두 가지 중에 아주 공평하게 앞면, 뒷면이 나와. 그럼 전체 두 가지 중에 공평하게 앞면,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으므로 우리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전체 2분의 앞면이 나올 가능성 1이라고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값은 앞에서 상대도수를 구한 실험을 막 500번, 1000번 했을 때 그 실험값과 실제로 일치합니다. 실제로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도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한 것과 실제 실험을 해서 구한 확률이 다르다면 우리 이게 확률을 같다라고 칠 수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앞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앞면이 나오는 이제 발음이 자꾸 틀리네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했더니 실제 실험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실험하지 말고 이렇게 확률을 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500번, 1000번 던지려면 힘들잖아. 자, 우리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질 때 1, 2, 3, 4, 5, 6개의 눈이 나올 가능성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6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가지 중에 6이 나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아까 우리 이거 1000번 던졌더니 상대도수가 0.167이 됐습니다. 6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0.1666666이 된댔잖아. 그래서 실제 실험과 이렇게 이론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 분의 6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한 것과 일치를 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놓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놓으면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P는 우리 이렇게 구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분의 A를 앞으로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는 확률은 다 이렇게 구합니다. 동전을 500번, 1000번 던져서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그 중에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해서 n분의 A, 모든 경우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로 우리 확률을 구합니다. 자, 확률은 참고로 이거 probability에서 첫 글자를 따서 P를 주로 사용한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확률에 대한 우리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상자 속에서 1에서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카드 20장이 들어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이게 공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꺼낼 때 20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럼 이걸 원래는 막 500번, 1000번 막 꺼내봐야 돼. 꺼내보면 꺼내다가 보면 막 카드도 구겨지고 막 이래. 근데 지금 확률은 그렇게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20가지 중에 20의 약수. 20의 약수는 몇 개가 될까요? 1. 우리 써봅시다. 2. 3은 안 되고 4, 5, 10, 20. 6개 있네요. 20의 약수. 그러니까 전체가 20가지 중에 20의 약수는 6가지 있네요.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 확률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앞으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1에서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에서 15까지 적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1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임의로 꺼낼 때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우리 소수하면 뭡니까? 소수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2, 3, 5, 7, 9는 아니고 11, 13, 17, 19인데 15까지지. 요렇게네. 소수에서 0.1, 0.1 그 소수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학생은 그 소수로 딱 생각을 해서 빵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2, 3, 5, 7, 11, 13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 공이 전체 15개 중에 우리 소수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자,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일 확률. 우리 이런 문제 확률에서 풀면 풀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러면 이거의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야 돼. 모든 경우의 수. 그럼 이거 1단원 할 때 우리 전 시간에 경우의 수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해놨어야 됩니다. 주사위 2개 던지면 11, 12, 13, 14, 15, 16. 그 다음에 21, 22, 23, 24 해서 앞에가 1일 때가 뒤에 1, 2, 3, 4, 5, 6. 뒤에가 2일 때 1, 2, 3, 4, 5, 6 해서 각각이 6개씩 있어서 전체가 36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 시작도 못해. 그래서 이건 전체는 36가지야.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의 확률.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이런 문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실제로 해보면 돼, 그냥. 이거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두 눈의 합이 4 이하인 거. 제일 작은 거 2. 그렇죠. 그 다음 앞에가 1일 때 2. 또 1일 때 3이 두 눈의 합이 4 이하야. 그 다음 앞에가 1일 때는 다 했어. 그럼 앞에가 2일 때는 2,1. 그렇죠? 앞에가 2일 때 뒤도 2. 그럼 두 눈의 합이 4. 여기까지야. 그 다음 앞에가 3일 수도 있어. 그럼 뒤에 눈이, 두 번째 눈이 1일 거야. 더 이상 없습니다. 3, 2면 4가 넘어가.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4 이하일 건 경우의 수는 이렇게 6가지야. 이런 문제 여러분이 노트에 풀면 이 6가지가 노트에 없으면 이거 베낀 거야. 왜? 이거 몰라.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6가지를 알아냈어. 그럼 전체 36가지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는 6가지가 있구나. 이걸 알고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구나 라고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실제 해보는 겁니다. 어떤 공식 없습니다. 벌써 다 했네요. 우리 확률은 우리 경우의 수로 구한다. 그게 오늘 수업 주제였는데 좀 더 깊은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이 호랑이 아저씨 아주 표정이 근사하죠? 자, 다음은 서영이는 모든 학생들이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친구와 이야기해보자. 서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동전을 35번 던지면 앞면이 17.5번 나와. 여러분 17.5번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항상 자연수로 얘기됩니다. 몇 번, 몇 번, 몇 번. 물론 안 나올 때는 0까지 포함하면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17.5번이라는 거 말도 안 됩니다. 17번이면 17번, 18번이면 18번이겠지. 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 어쨌든 말도 안 됩니다. 자, 우리 동현이. 동현이는 동전을 10번 던지면 반드시 앞면이 5번 나와. 반드시란 말이 맞을까요? 우리 확률은 반드시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라는 말을 확률에 사용하면 틀립니다. 수빈이가 얘기한 거 볼까요? 동전을 1000번 던지면 500번 정도는 앞면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 기대할 수 있어라는 문장 되게 좋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 예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500번이 아니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빈이가 제일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걸 잘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이, 동현이는 조금 부족한 얘기인 것 같고 수빈이 말은 잘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확률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동전이 아니라 사탕입니다. 파란색 사탕이 2개 있고 분홍색 사탕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개를 임의로 꺼낼 때 파란색 사탕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파란색 사탕이 나올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2개 있으니까 5분의 2다. 그다음 빨간색 사탕, 분홍색 사탕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전체 5개 중에 분홍색이 3개니까 5분의 3이다. 확률을 이렇게 경우의 수로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경우의 수분에
문제에서 요구한 그 사건이 나올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 된다는 걸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확률의 의미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